오늘은 지감 집중 수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가는데요. 왜 지감 집중 수련을 해야 하며 또 지감 집중 수련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와 또 어떠한 것을 이제 내 몸에서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감 집중 수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감 집중 수련이나 이런 기타 수련을 하면은 그냥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이치와 순리와 도리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이나 기타 교회에 어떠한 종교를 믿으면서 놓아라, 그 다음에 참회해라, 보시해라, 반성해라, 회개해라 이런 소리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서 어떠하게끔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단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수련이랑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모님 마음이 좋아진다, 화를 다스려라, 또 기운을 옮기해라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해서 어떤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가 정확하게 이치에 따라서 과학적인 것에 따라서 들어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감 집중 수련에서 지감 집중 수련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중맥이에요. 중맥. 이 중단전을 어떻게 여느냐, 또 중단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중단전에다가 사범이 집중을 해서 열고 또 어떠한 다스림을 가지려고 하냐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는데,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는 데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삽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어떠한 삶도 이룰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단전을 중심으로 삽니다. 이 가장 첫 번째가 이 하단전의 중심은 뭐냐면 정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또 정의 중심은 뭐냐면 건강의 중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이 핵심을 모르면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또 이 정의 흐름을 모르면 어떠한 쪽으로 건져갈 수 없는 일이에요. 수학 문제를 아무리 잘 풀려고 해요. 답을 외우고 문제를 외우더라도 원리를 모르면 어떠한 문제에서 숙달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답으로 응용된 문제라든가 문제가 조금만 달라버리면 이해를 못합니다. 바로 이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건강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힘없으면 보약 한 치 먹고요. 또 힘 딸린다 싶으면 헬스하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리 해가지고는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요. 또 건강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을 통해서 기운의 맥을 쌓고 축기하자는 것이 내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 건강의 근본 원리가 내가 60인데도 70인데도 회춘을 하고 흰머리가 까만 머리가 되고 나이 80이 됐는데 20대보다 힘을 더 쓰고 이거는 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건강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정의 흐름이 죽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쌓는 것,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내 정이 계속 이어져서 쫑하는 그날까지 딱 갈 수 있는 흐름을 느끼는 것이 이게 건강관리의 근본 원리랄까요. 지금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거의 없다까요. 오로지 그냥 덮어놓고 건강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단전의 정의 축기를 통해서 내 몸의 흐름의 기운의 흐름을 표득하기 시작하면 내 몸의 건강은 내 스스로가 다 인식하고 느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단전의 흐름이에요. 이 중단전의 흐름은 다 감정의 흐름이에요. 이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모든 흐름을
내 삶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관장하고 일으키게 하고 뭐 좋아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나빠지게 하는 그 흐름들이 이 중단전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단전의 감정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감정을 내는데도 전부 다가 뭐냐면 똑같은 감정으로 살아가요. 남편을 미워하는 감정 하나 하고 있고 내 아이를 미워하는 감정 하나, 그 다음에 내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 하나, 그 다음에 내 집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들이 다 다르냐면 똑같은 감정을 내고 있어요. 그냥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똑같은 감정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관념화되고 틀에 된 하나의 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쌓아온 감정의 마음 때문에 이 마음들이 이 중단전에 있잖아요. 한치의 그것도 없이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쌓여지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다시요,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상단전에 지혜로움을 전부 다가 어리석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좀 현명했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총명했는데 나이가 들면 옹고질병아요. 계속 고집스럽고 오로지 내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오로지 그렇게만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좀 밝았는데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지혜를 잃어간다. 그게 결국은 어리석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픔이 그 힘듦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우리의 지금 뭐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중단전이 아닙니다. 이 중단전에 기운이 막히면 대부분 정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정이 고갈되는과 동시에 상단전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감정의 선들이 이 중단전에 다 쌓여요. 그것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몸에서 나타나는 정이 쌓일 만한 모든 근본을 해치게 됩니다. 그 해침이 결국은 건강을 잃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이 상함으로 해서 화가 뜨면 상단전의 지혜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고를 점점 더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감 집중 수련할 때에 양장심을 중단전으로 가져가서 내 중단전이 온화함과 따뜻함이 태양과 같이 얼고 맺힌 마음을 녹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나는 넣어놓은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넣어놓고 뭘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 대신 어른 두 분이 사는 집이 하나 있고요. 지금 아이가 5명인 집이 하나 있어요. 먼지가 누구 집이 많이 쌓이겠어요? 네? 아이들 5명인 집이 먼지가 많이 쌓이겠죠. 아이들 하도 설치니까 그것도 사내 아이 5명이나 치면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든 부부가 두 집이 사는데 먼지가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 쌓인다. 나이 든 부부가 살아도 먼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단지 아이가 5명인 집에는 더 많이 쌓일 뿐이지 나이 노부부가 사는 이 집에는 먼지가 안 쌓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겪어서 아파서 쌓이는 것도 쌓이는 거지만 나는 아무런 느낌 없이 TV를 보고 남편하고 다정다감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파장의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단전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중단전에 쌓여질 때에 쌓여진 것들이 전부 다가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뭐냐면 이 감정의 한선 때문에 다 괴로워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감정을 싹 컨트롤해서 있잖아요. 싹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걸릴 것도 없고 어떻게 뭐 맺힐 것도 없는 거예요. 미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화가 발생이 되고, 또 화가 발생이 되니까 있잖아요. 자꾸 상단을 열이치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이 옹고심이 되고 고집스러워지고 자꾸 뭔가 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를 느끼게 되냐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가 왜 나타나는지, 그러면 그것이 또 왜 나타나서 또 왜 내 이 감정을, 이 기운을 만들었는지, 또 이 기운이 또 왜 어느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에이, 뭐, 놓지, 놓아 짚을까? 아유, 막연하게 믿어야지. 믿었어요? 안 된다, 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사부님께서 썩은 쥐 한 마리를 숨겨놨어요. 조금씩 찾아내겠어요? 응? 오늘 찾겠어요? 그리 찾겠어요? 그 사람이 찾겠어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힘드니까 막 이것만 벗어나면 막 막연하게 가서 막 절에 가서 기도하지, 교회 가서 기도하지, 회개하지 하는 거라고요. 지금 썩은 쥐는 반드시 있어요. 이곳에. 근데 여기에서 썩은 쥐 냄새를 맡으면 뭐라 하냐면 빨리 사부님께서 치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누군가가 치우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 안 할까요? 또 기껏 하는 것이 뭐냐면 창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썩은 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에 집중을 해서 있잖아요. 저쪽 구석에 가고 이쪽 구석에 가고 저쪽 구석에 가고 저쪽 구석에 가서 맡으면요. 어느 곳이 더 진한가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냄새인데 더 진하게 나오는 냄새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있잖아요. 그 쥐를 탁 잡아서 없애버리면 그 냄새의 전체남이 사라져버리는데 오로지 기껏 하는 게 창문 열어가 세운기 받아 들어가서 내보내면 내가 누군가가 막 회개해가 내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해서 눈물 한 쫙 흘리고 막 반성한다 해서 그렇게 해놓고 돌아왔으면 불연한 것 같아요. 근데 3, 4일이 지나보면 또 그 마음이라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고 느끼게 될 부분이 바로 이거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감 집중 수련에서 중맥을 풀고 중간전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성질씩 다 하잖아요. 몇만 하나 한성질. 이거 한성질 하지? 원효사님 한성질 하죠? 쌤도. 이 성질이 원래부터 있었나면 없다 카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쌓여진 바로 내 중간전에 쌓여진 흐름들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여기에 다 쌓여있어요. 그럼 사부님, 아니 뭐 보여봐라 하면 못 보이는 게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위를 한번 보세요. 쏙 터진다 할 때 아이고 쏙 터져라. 아이고 발바닥 잡고 아이고 쏙 터져. 이 감이 쏙 터지는 거 봤어요? 전부 다가 가슴을 지각하요. 이 가슴이 바로 뭐냐면 중맥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이 쌓이는 자리랄까요. 여기에서 전부 다가 이게 아프다 아리다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온달까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맥이 막히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것도 이 중맥이 막혔다 안 막혔다를 알면서 그 막힘의 흐름이 있기 전에 유통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선을 나누면 이쪽은 동맥의 중맥이 됩니다. 이 기맥은 항상 보이지 않게 순행을 해요. 돌아가게 되는데 이 순행이 돌 때에 아주 내 몸에 어찌합니까? 기맥이 잘 돌아갑니다. 그때 잘 돌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침입니다. 입안에 단침이 아주 많이 보여요.
이 단침이 보일 때에 소주천이나 인동맥의 흐름이 원활하게 아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흐름이 제일 잘 도는 애가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항상 침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수성화강이 극도로 잘 되는 상황입니다. 인동맥이 기맥이 잘 돌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단 전에 기맥이 탁 막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중맥이 탁 막하기 전에 가슴이 탁 답답해요. 그런과 동시에 뭐가 마르냐면 입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남편이 오늘 다야반장 하나 선물했는데 입안이 바짝 말라가 죽겠다고 요거 시작되고 이게 중맥이 막혔겠어요. 아니라 그래요. 전부 다가 입안이 마를 때는 근심, 걱정, 아픔, 이게 분함, 억울함 이 중맥에서 막히는 모든 근본이 이 뭐예요? 내 입안의 침 자체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중맥이 막힌 것이에요. 이 중맥의 막힘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안의 침이 소태처럼 쓰고 이게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모래알처럼 내가 까칠까칠하면서 씹는 것 같다 하면 전부 다가 중맥이 지금 막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중맥은 어떻게 막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종, 너 가. 너 가. 됐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식이 맨날 넣어줘. 나지. 어째 되겠어요? 우리 고참이 올라가. 진짜. 네? 지금 가라고. 이렇게 앞으로 못 빼면 안 돼. 내가 가만히 생각이 안 돼. 지금 얼마 넣었어? 20분 넣으면 자식이 지금 끊어요. 그러니까 내는 안 되는 거야. 너 이제 기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지. 이때 이제 종은 원체 사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만들었지. 가뿐 나가요. 삐져가서. 이 셈도 가뿐 나가요. 인생도 가쁘고 여산도 가쁘고 지가 저기 사부는 사부이지. 종은 이까지 잡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종한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도 내가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 어떠냐. 나가면 갑자기요. 살벌한 분위기가 탁 된다. 이때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폭이 없이요. 상대를 치는 분위기로 나간다. 그러면 종호는 받았는데 그게 이 상황에서 왜 사부님이 저 얘기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면서요. 어떠한 교감 상태가 끊겼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뭐냐면 내 중단 전에 있는 화학하는 게 발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중단 전에 쌓이는 모든 근본은 너와 내가 어떠한 마음적인 교류가 되었을 때 그 교류의 선이 안 될 때 모든 것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내가 종과 같이 막 대화를 하면서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고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부님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있잖아요. 가슴이 시원해진다. 몸이 다 시원해진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와 내가 어떠한 흐름이 부닥침이 생겼을 때 중간전에 맞춰오면 그러면 생각은 또 뭐냐는 거예요. 네 생각이 뿐이고 내 생각이 우기는 게 있는데 그게 상이라 해요. 관념이죠. 이게 매주가 하나의 매주의 선이 하나의 틀에서 나오면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은 화를 내고 똑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똑같은 슬픔을 가지고 똑같은 외로움을 가지고 똑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전부 다가 같은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중단전에서 연결되고 만나는 것들은 뭐지 않습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은 틀에 딱 맞았을 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심각해요. 편안하고. 근데 틀에 걸리고 부닥치는 것은 전부 다가 이렇게 중단전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은 것이 결국은 내 몸의 정을 고갈시키고 산단전의 흐름을 어찌합니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해. 그때 고집스러워진다. 또 내 몸이 천근만근일 때 내가 엄청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 중단전의 흐름을 열고 풀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와. 어떻게? 기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체계적에서 무언가 여러모로 정확하게 짚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결국은 항상 부닥치다가 서로 아파하다가 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사범이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목계의 경지라는 닭이 한 마리 있습니다. 닭. 이 닭을 경상도 전문용어로 발구새끼. 이 닭이 있는데 이 닭싸움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사님 내가 한번 더 해줄게. 여사님 내한테 있으면 안 하려고 했어요. 여사님 안 할게. 옛날에 왕이 한 분이 살았는데 이분이 닭싸움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세상에 닭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닭을 제일 비싼 돈으로 가지고 사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그랬는데 아무리 잘 싸우는 닭도 사들여도 속에 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닭이 처음부터 닭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닭 조련사가 있는데 이 조련사만 잘 고르기만 하면은 진짜 매년 새로운 닭을 이렇게 바꿔가도 최고의 닭싸움 잘하는 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닭싸움 방을 붙이고 또 신하들한테 물어요. 닭싸움 잘하는 놈이 없는가? 참 지도를 잘하는 놈이 없는가? 물었는데 신하 한 명이 지리산에 가면은 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닭싸움을 최고로 조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닭을 조련시켰다 하면은 진짜 세상의 닭이 그들도 볼 수도 없는 상태의 경기까지 이끌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엄청난 이제 명예와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짐하기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닭싸움 닭을 만들어내려나. 안 그러면 너는 혼낼 것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닭을 줘서 훈련을 시키라고 전화하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억수로 궁금하잖아요. 보고도 안 하고 또 이거 어떻게 지금 닭 훈련 상태가 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닭 훈련 장소까지 가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덜 되었다. 이제 상태를 얘기하면 닭싸움만 하면 상대를 죽였구나. 그냥 막 한 방에 그냥 죽여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상대의 닭을 죽여보면 끝나지. 왜 더 훈련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죽여보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완전히 막 대단할 거라 생각해서 또 3개월이 흘렀어요. 나 또한 3개월 뒤에 가니까 이제는 뭐 조급증이 더 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3개월 뒤에 가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다 되어 가긴 한데 아직까지 멀어 좀 남았다. 그러면 곧 된 데까지만 얘기를 해봐라. 이래. 그러니까는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느냐 하면 저쪽 우리 밖에서 닭이 싸움을 하려고 싸움까지 다 와서 발자국 소리와 소리만 딱 들으면 칼날을 세우고 눈빛을 내리깔면서 싸움 태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이 한 명 죽이는 게 아니라 닭이 칸에 들어올 때부터 그 상대를 죽이려고 태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않느냐. 지금 닭이 들어오는데 하면 기승제압했고 붙으면 죽여보는데 이거 더 이상의 경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남았다. 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카는 거기 또 왕이 새끼 이거 어떤 경지까지 가게 이거 또 3개월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조급증이나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덜 돼가 그러니까 2개월 20일 돼가 간 거예요. 그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그때 닭 조련사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확 성에는 안 차지만 거의 다 됐다. 그래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 닭이 완전 눈빛이 하나 안 변한다. 어떠한 싸움 닭이 와서
어떠한 닭이 와서 그 닭한테 시비를 걸어도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나무로서 나무를 깎아서 목 쉽게 말하면 닭을 만든 형상으로서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닭에 싸우려는 생각을 안 가지네, 상대의 닭이. 그래서 상대의 닭은 다 들어갔구나. 그 가니까는 정확히 그게 무슨 죄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닭의 조련사지만은 바로 나는 임금의 떼침을 주기 위한 흐름으로서 이 닭을 조련했다. 지금 임금이 싸움을 좋아하고 누구도 좋아하지만 결국은 그 싸움 때문에 엄청난 아픔과 고들이 생겨서 수많은 백성과 또 수많은 나라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곳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 육계에게, 목계의 경지에게 닭개자를 써서 나무 목자를 써서 나무로 깎은 모양의 닭처럼 어떠한 흔들림이 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 모든 일을 전개해가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마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왕이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목계의 경지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기꾼이 그 사기도 한 적 있어요? 사기당한 게 있습니다. 뭔 사기당했는가? 예전에 친구가 제 컴퓨터 부품을 하나 훔쳐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네 친구가 사기친 것 같아? 네가 사기친 것 같아? 이 친구가 사기친 거니까. 네가 사기쳤어요. 먼저. 이게 왜 일어났느냐? 얘가 이제 컴퓨터 부품이 하나 있는데 왜 얘가 사기라 한 말은 욕심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컴퓨터 부품에.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가 80기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150기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때 누가 얘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내가 지금 150기가의 흐름을 가지려고 하고 있을 때 사범이 서봐 200기가짜리가 있는데 돈이 150기가짜리가 8만원 하는데 나는 200기가짜리를 5만원에 줄 수 있는데 이칼 때 얘는 밥상 물어본다. 그래요? 이렇게 5만원을 나한테 그냥 줬구나. 근데 그거는 60기가짜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4천억대의 다단계 판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기극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월세 빼놓고 뭐 전세 빼놓고 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시죠. 왜 빼놓겠어요? 그 사람이 욕심스럽기 때문에 사기꾼들은요. 사기를 쉽게 말하면 욕심스러운 사람한테 사기가 걸리지 내 같은 사람한테 어떠한 사기를 걸어와봐요. 사기가 걸릴 게 없어요. 내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노, 그러한 욕심, 그러한 명예욕, 그러한 슬픔의 감정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이 들어오면 슬픔과 기쁨으로 만나서 완전 감정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이 중단전에 쌓여진 내 감정의 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빔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꾸 수련을 통해서 닦고 닦아서 빔으로 만들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누가 감정을 걸더라도 내 감정이 그러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걸이를 들고 옷걸이가 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옷걸이는 있어요. 옷걸이가 걸리는 것은 옷걸이가 걸릴 만한 이 뭡니까? 나무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옷걸이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결국은 이 옷걸이 막대기를 없애면 옷걸이는 아무리 걸어보세요. 옷이 안 걸려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그러한 분노, 그러한 사랑, 그러한 아픔, 그러한 감정을 넣어놓고 생각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감정을 걸면요. 그게 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맥에서
어찌합니까? 내가 지금 중단전에서 이러한 감정 또 이러한 자극을 줄 때에 그것이 없어진다 카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중단전의 감정의 선을 얼마만큼 비우고 수련해서 닦고 소멸시키냐에 따라서 내 삶의 근본의 흐름이 달라진다. 결국은 돈이 많아서 내가 예쁜 여자를 얻어서 또 아니면 내 자식이 뭐 하버드 대가를 그 대학을 가서 행복한 게 아닐까요? 아시겠나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중단전의 흐름을 얼마만큼 소멸시키고 없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이랄까요. 그래서 이 중단전의 흐름을 그렇게 소멸시키면요, 이 하단전의 정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하단전은 저절로 밝아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심의 선으로서 중단전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